네, 어제의 시장은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또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있을지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첫 번째 이슈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뜨거운 자동차주 관련해서 이슈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이 정의선 회장 31조 규모 대미 투자 발표했죠, 어제. 네. 트럼프 대통령 현대차 관세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철강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모든 것을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한 거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면 관세 없다라고 이렇게 화답을 또 했습니다. 네. 자동차주 훈풍 연속성을 보일지 궁금한데 이사님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가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하는 협상하는 방법, 우리 정부도 협상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준비한 사진.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의선 회장님께서 지금 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뭘까요? 네. 어떤 딜을 했다고 보세요? 네, 지금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시청자님들 같이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미국 내 공장을 지어라. 네.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뭡니까? 알래스카에 있는 LNG를 개발한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뭐라 했습니까? 저 여기서 답변을 하는 내용을 한번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이분께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 210억 달러를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자, 자동차는 그 중에서 86억 달러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고 봐요. 원래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철강보다도 주목해야 되는 게 로봇과 AI 쪽에 63억 달러입니다. 여기는 신규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비중이 전체적으로 투자 금액에서 한 2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요거를 여기서 봐야 될 거면 따라서 여기 공장을 지으면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걸 공약을 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요구사항을.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철강 공장을 지으면서 1,3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 생각, 여기를 의표를 찌른 거죠. 이번에 알래스카 LNG를 개발을 하는데 그거를 누가 또 사용을 했는데 현대차에서 구매를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뭐라 합니까? 노 택시, 관세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언제든지 전화해. 어려우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또 정의선 회장이 한술 더 뜹니다. 미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민들이 야, 이제는 일본차 안 탈 거야. 우리나라 현대차 탈 거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백악관에서 대통령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장면 미국 전 국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으면서 정말 협상을 잘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사님 그러면 뭐 자동차 쪽은 워낙 얘기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 로봇 AI 쪽에 63억 달러를 투자하는 거면 비중이 한 26, 7%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로봇 AI 쪽 뭐 밸류체인 수혜주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까요?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게 했냐면 앞으로 미국의 테슬라가 전기차를 할 때 로봇이 생산하죠. 휴머노이드. 네. 그러면 현대차는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업이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 그런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가 투입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화 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뭡니까? 정몽구 회장에 이은 그 지배구조 개선을 그 현금을 많이 마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시가총액이 지금 3조대지만 몇십 조를 가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지배구조 할 때 상속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의 밸류체인도 봐야 되겠지만 로봇 관련주들도 우리들이 한번 연구를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주 현대 자동차 밸류망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그런 종목들이 적절한 타이밍이 오면 제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현대차 그룹 이슈와 연관지어서 로봇주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종목까지 한번 저희가 톱어봤습니다. 요즘 이 시장에서 핫한 자동차 저희는 이미 2월 달에 편입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2월 28일에 매수했던 서현 2화
1차 목표가 14,000원 달성했고요. 수익률은 17.9%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2%대 상승 마감을 했고 이 서현이와도 미국 쪽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상당히 수혜를 입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현이와 지금 시점에서 저희 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지금 서현이와도 보면 굉장히 낮은 가격이었죠. 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서현이와를 요 시기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요 시기죠. 2월 말이었습니다. 요 가격이 좀 빠졌을 때 이때 말했는데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그 이번에 이제 미국이 그때 이제 관세해가지고 한참 이슈가 불거졌을 때 미국은 현대차가 GM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현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공장이 있거든요. 그런 수혜주로 했었는데 결국은 그 뉴스가 이제는 협상까지 이어졌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캔들을 보면 매도하는 캔들처럼 보여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호재 나왔네라고 하면서 다 물량을 턴 것 같아요.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 시간에 그 상속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 회사, 모회사인 서현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도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또 시점이 온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 2와 그리고 서현까지 저희가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영업 비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매크로적인 이슈를 가져와 주셨는데 먼저 화면 통해서 한마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한국 원화 나홀로 약세, 한국 경제 불안 요인이라고 한마디를 남겨주셨어요. 어제 장중에 또 환율이 1,470원을 터치를 했고 네. 또 어제 시장이 불안정했던 요소를 체크해 보면 결국 환율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기자님 저희 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물음표를 떼고 싶어요. 불안하지 않다. 자, 보겠습니다. 결론을 네. 한번 볼게요. 내용을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불안하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민주화가 됐을 때 우리 주가가 빠진 적이 있어요. IMF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결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최근에 왜 그랬느냐?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배당을 받는데 배당금이 이제 달러로 나가잖아, 바깥으로. 그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있습니다. 일평균 우리나라 수출액을 3월 달에 계산해 보니까 무려 3월 달에 21일까지 17.3%가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일평균 수출액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환율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4월 달에 원달러 환율마저 받쳐준다면 저희들이 봤던 그 종합주가 지수가 60일과 120일이 정배열됐던 대세 상승 초기 국면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4월 달에는 저는 윗방향으로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달에 좀 창방을 열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원화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슈들 바탕으로 저희 좀 종목을 꼽아 보도록 할게요. 주력 상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첫 번째 네. 기업 어디로 보면 될까요, 이사님?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를 제가 왜 했을까요? 지금 제가 이거 다음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먼저 볼까요? 저는 항상 실적을 먼저 체크하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대세 상승기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LG전자처럼 저평가된 대형주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종목이 먼저 가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갑자기 ROE가 말이에요. 자, 갑자기 점핑을 합니다. 1.9에서 10, 와. 왜 점핑할까요? ROE를 만들어낸 공식은 뭐냐면, BPS,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뭡니까? 자본 총액을 빼내는 거죠. 배당을 많이 주는 거예요. 배당을 많이 주고. 그래서 연간 배당을 2번씩 준대요. 중간 배당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밑으로 볼까요?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ROE가 중요한 거니까. 자, 1%짜리가 10% 간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주식수를 줄인다는 거죠. 자, 요거는 뭐 당연히 저평가 된 것이고요. 시가총액이 14조도 안 되니까 저평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AI 공동 개발을 할 겁니다. 요거 이제 AI 에이전트인데 윈도우 12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열이 나거든요. 그 열을 식혀버리는 칠러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엄청난 기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니까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자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ROE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9에서 10%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배당을 많이 주고 주식수를 줄여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수를 줄여버리면 주당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 LG전자가 굉장히 지금은 좋은 시점이다. 더군다나 대세 상승기 초입일 때는 대형주에서 싼 종목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LG 선택한 거죠. 네, 이사님 요즘 대형주 위주로 무거운 종목들을 많이 가져와주고 계신데 저희 첫 번째 주력 상품은 바로 LG전자였습니다. 주가가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가격 전략도 알려주세요. 자, 제가 지금 이번에 볼린저 밴드에서요. 네. 악어입이 다무너지지 않았지만 악어입의 맨 하단이죠. 맨 하단에서 올라가죠. 오, 신기하네. 이거 봐보세요. 하단이니까 올라가고 하단이니까 올라가죠. 네. 하단이네요. 그렇죠. 올라가고 최소한 요 정도는 가겠죠. 요 정도로만 가더라도 한 30%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은 대세 상승기 초입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기아하고 삼성주권을 말했던 이유가 어제 안 빠졌거든요. 다른 종목 빠졌을 때 다 그런 포석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바로 들어갈까요? 네, 가격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그 82,700원, 그래서 83,000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88,9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95,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리고요. 7% 이익을 10회만 거두면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거 따박따박 수익 거두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LG전자처럼 저평가된 대형 기업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우선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공매도 위험도 적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더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88,900원 1차 목표가 잡아보겠고요. 2차 목표가는 95,400원, 손절가는 7만 원 라인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업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또 어느 쪽? 두 번째 지역은 미래에셋증권이 되겠습니다. 네. 자, 미래에셋증권을 어제는 삼성증권 두고 갔는데 오늘 미래에셋증권 맞아요. 두고 갔잖아요. 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대세 상승기 초입일 때는 먼저 대형주를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기관 투자가들이.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평가된 대형주를 갖고 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보면 영업이익이, 자, 작년에 1조입니다. 1조 590억을 거뒀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 순이익이 8,890억입니다. 참고로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5조입니다. 5조. 그래서 밑에 하단의 지표를 보면 PBR이 0.5예요. 지금 PBR이 1만 되면 이 회사 주가는 2배를 갈 수 있는 거죠. 2배를 갈 수 있다는 것이고, 퍼가 5.6. 만약에 미래에셋 본사가 미국만 있다면 이 주식은 당장에 한 4, 5만 원 가겠죠. 그 정도로 쌉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저평가 된 것이고, ROE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이 회사도 역시 공격적으로 지금 주주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저평가 돼 있다는 것이죠. 순이익은 약간 정정을 했어요. 연결절로 하는 요겁니다. 9,254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5조 6,400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싼 구간이다. 그래서 대세 상승기 초입일 때는 증권 산업이 앞으로 호황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증가하니까 중고사들은 거래대금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증권주를 보는 거다. 그리고 적극적 주주하는 정책을 하고 그러면 증권주가 대장인데, 최근에 보니까 이 회사의 임원분들이 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들이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회사는 인도까지도 법인을 확장해서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금융산업이 AI 시대에서는 가장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인력을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똑똑한 AI가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사님이 요즘 항상 이 국내 증시 대세 상승을 전망해주고 계신데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증권 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제 삼성증권에 이어서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을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좋고 그리고 차트도 좋다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좀 차트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거를 그러면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러지만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이게 주봉이 60주, 120주인데 120주가 돌아섰죠. 자, 여기서 돌아서니까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봉도 정배열이 됐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일봉도, 자, 이제는 60일이 120일을 위로
뚫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뚫고 올라가잖아요. 요럴 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볼린저 밴드 악어입이에요. 악어입. 자, 악어입 보겠습니다. 요거를 어디로 보냐면, 자, 월봉으로 보면 이제는 완벽하게 악어입이 여기를 두 번째 뚫어내고 있기 때문에 다음 구간은 요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면서 이 종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 네. 악어입 또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또 볼리저 밴드 차트를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가 손절가는 또 어떻게 잡아보면 될까요? 자, 이 종목의 그 매수가는 9,920원에서 9,940원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1,6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1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력 상품은 미래에셋증권이었고요. 1차 목표가는 1,650원, 2차는 1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요즘 시장에서도 저희 종목들은 잘 버텨주고 있어요. 네. 선방해주고 있는데 네. 더 많은 기업들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디로 언제 가면 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오늘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요 느낌 가지고 그대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1분기가 끝나가지고 2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무료 방송에서 제가 주도주, 그러면 2분기 때 주도주는 뭔가, 뭐 반도체, 기타 등등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이 시간에 했던 뭐 TLB나 YC, 코롱 이런 종목들을 장중에 매수 가격을 말씀드린 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네이버 검색창 N에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장중에 굉장히 좋은 종목을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도 저희가 3월 17일 날 55,700원을 말씀드려가지고 바로 11% 올라갔죠. 그 MBN 골드 박병주 밴드에서 오셔가지고 많은 투자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더 많은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박병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요즘 날씨가 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지는데 이 봄 기운 담아서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도 고민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